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마블 코믹스 어떤 캐릭터가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란 제목의 해외 기사를 살펴보고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한국 다크 드라마 급증 이유란 제목의 뉴욕 포스트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폭풍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리즈에 청신호를 보냈을 때 이 스트리밍 거물은 드라마가 얼마나 잘 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히트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두 번째 시즌이 있다면 오징어 게임이 놀라운 상승 궤적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은 마블 캐릭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부상은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거물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할리우드를 핵심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블의 일부 캐릭터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퀵실버는 순식간에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게임 그 자체이건 생존 가능한 파트너와 논쟁을 벌이건 간에 게임의 무작위성은 치명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레이어는 생존을 위해 빠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퀵실버의 경우 물리적으로 빠른 것으로 충분 이상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상황이라면 퀵실버는 몇 초 만에 결승선까지 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줄다리기인 경우 캐릭터가 상대방 팀으로 전력 질주하여 다른 사람이 눈치채기도 전에 핸디캡을 줄 수 있습니다. 리드 리차드가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체력을 가진 캐릭터는 머리가 좋은 캐릭터의 대응만큼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기반으로 리드 리차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점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유연한 몸에 더하여 리드의 두뇌는 똑같이 탄력적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지성과 과학에 대한 숙달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리드의 멘탈 능력 외에도 총알이 그의 몸에 맞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비의 교수는 다른 플레이어의 머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너무 많은 플레이어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동기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 외에도 배신이 오는 것을 보는 것도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비의 교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임파서블맨은 재미로 오징어 게임을 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대회를 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누군가에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파서블맨의 오징어 게임은 독점 게임과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변형할 수 있는 그의 능력으로 그는 도전에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파서블맨은 줄다리기 대회에서 밧줄로 변신해 다른 팀이 떠날 때까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그의 팀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팬들은 승리에 도달하기 위해 견고한 팀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게임에 따라 팀 배치가 바뀌지만 함께 작업할 핵심 동맹 그룹이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블 세계에서 캡틴 아메리카처럼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실제 노하우와 협력하여 작업을 맡아 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능력과 그의 동맹의 약점에 대한 커버는 그를 오징어 게임에서의 생존과 승리할 수 있는 주요 후보로 만듭니다. 수스톰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흥미롭고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여성 경쟁자가 얼마나 자주 과소평가되는지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캐릭터들은 여성 경쟁자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누군가 수스톰을 과소평가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또한 비유적으로 그녀의 승리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다. 판타스틱 4의 가장 강력한 멤버인 수는 그녀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게임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위험이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경쟁자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플레이어가 모든 것을 설명할 때에도 갑작스러운 놀라움이 나타나 게임의 진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 아주 잠시 그를 잡을 수 있어도 그의 유명한 거미 감각으로 피터 파커는 임박한 운명이 현실로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의 예지 능력과 함께 다른 능력은 그를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경쟁자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지능도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실버 서퍼는 모든 오징어 게임의 이벤트에서 빛날 것입니다. 빚이 없는 합리적인 사람에게 오징어 게임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게임입니다. 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버 서퍼는 그 개념에 똑같이 당혹스럽겠지만 이벤트에 참여할 만큼 충분히 호기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동안 실버 서퍼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을 조작하기 위해 자신의 우주적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달고나 게임에서 모형을 추출하는 것과 같은 작업은 서퍼가 완료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데어데블은 그의 감각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프론트맨은 경쟁자의 숙소 위에 크고 투명한 돼지 저금통을 매달아 플레이어의 시선을 상품에 고정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오징어 게임의 누구도 처음에 경쟁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에 비해 신체적 시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데어데블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소한 심장 변동을 들으면 다른 플레이어가 언제 그만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데어데블의 균형과 민첩성은 그에게 비할 데 없는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닥터 둠은 강철손으로 오징어 게임을 지배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컨트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플레이어가 소유한 게임에 대한 지식이든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프론트맨의 유비쿼터스 관리이든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많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화 팬들은 아무도 닥터 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둠은 몇 가지 숨겨진 도구와 속임수를 사용하여 몇 초 만에 이벤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둠은 또한 그를 파괴적인 위협으로 만든 강력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한국의 다크 드라마가 급증한 이유란 제목의 뉴욕포스트 기사입니다. 한국의 최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오징어 게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옥이며 연상호 감독에게 그의 히트작 넷플릭스 드라마는 제작 기간이 20년이 넘었습니다. 43세의 연상호 감독은 통역가를 통해 뉴욕포스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때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우 20살이었고 이것은 나의 첫 창작이었습니다. 28년 후 세계에서 유행할 줄 알았다면 더욱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트리밍 중인 지옥은 11월 19일 데뷔 24시간 만에 80개국 이상에서 스트리밍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이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첫 달 조회수 16억 5천만 뷰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차트 1위에 올랐던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상호 감독은 자신의 드라마와 오징어 게임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은 나름의 차이가 있고 좋아하는 이유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둘 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어두움이 있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들 때 우리 모두의 두려움에서 어떤 희망을 끌어낼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 체제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비판이라면 지옥은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지옥은 세계를 방문하기 시작하는 악마들이 사람들에게 언제 죽을 것인지 알려 사회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며 벌어지는 다크 판타지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한국의 다크 소재 TV가 왜 요즘 대세인지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어둡고 묵시적인 주제를 다룬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에는 꽤 있었지만 TV는 주로 로맨스와 로맨스 코미디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다크 장르에 들어온 것은 불과 3, 4년 전입니다. 업계에 약간의 환경적 변화가 있었고 영화계의 많은 창작자들이 드라마 업계에 와서 더 다크 드라마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 어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두 개의 어두운 시리즈였습니다.
사랑의 부시작가 갯마을 차차차도 한국에서 매우 성공했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양한 장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작자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장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로맨스와 코미디가 주류였는데 역동성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 다크 시리즈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옥 시즌2의 여부에 대해 넷플릭스에 이야기한 적도 없고 확정된 것도 없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드라마의 시청 절정기는 끝났어도 세계 미디어들은 오징어 게임과 지옥에 관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마블 캐릭터와 비교를 하고 지옥과 같은 다크 장르가 유행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해외의 시선에서 한때 한국 국민들을 냄비 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타오르고 빨리 꺼진다는 의미였는데 요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의 흥행은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처럼 엄청나게 뜨겁게 타오르고 쉽게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한류 열풍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